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 장동혁 신임 당대표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전당대회 기간 내 외곽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일 대우를 말하면서도 당 내부를 향해서는 결단을 빼들었는데요.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능성까지 열어둔 장동혁 대표. 민주당에서는 축하보다 비판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새 대표 선출과 동시에 당 안팎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상황.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인 가운데 여의도에서만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당선 수락 연설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장동혁 대표 선출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나 아니면 여의도에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셨던 분들 모두 김문수 후보가 신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분들 많았을 사실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장동혁 후보가 내걸었던 선명성이 결합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정치적 상황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특검이 우리 당 당원 명부 500만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신임 당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을 전혀 제1야당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강경 모드를 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우리 당의 당원들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발로되기 시작하면서 그 강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했다. 이러지 않고는 사실 지난번에 3, 4위를 했었던 안철수 또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이렇게 저는 대부분 사실 김문수 후보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결과만 놓고 보면 대략 30% 이상은 장동혁 후보에게 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장동혁 후보가 내건 단일 대우라는 캠페인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이변을 연출하면서 당선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김유중 의원님. 김문수 후보는 나는 3선, 장동혁 후보는 3년차 의원, 또 포용과 축출, 통합과 분열, 뭐 이런 어떤 그 대립되는 컨셉으로 막판 결선에 임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과거에 한동훈 대표를 63% 지지율로 선출했던 것, 그다음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당내 쿠데타 아니냐 한밤중에라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어떤 역할을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극단적으로 아주 극우적으로 나가고 있는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다 반탄 세력이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너무 온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동혁 후보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예. 그런 모습 보면서 안철수나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 그리고 막판에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주라. 또 투표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또 캠페인처럼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가 이제 첫 일성으로 반성하고 쇄신하고 민심을 다시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뭐 온몸을 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예. 이변도 이변입니다마는 정말 이 당은 다시 집권할 의사가 없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버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수로 끌어내리고 다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홍준표 전 시장이나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고쳐쓸 수 없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헤쳐 모여야 한다라는 그 말이 다시금 굉장히 절절하게 와 닿았고 예. 그런 점에서 점점점 정당 해산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에 더 힘이 실리는 쪽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그 최고위원 당대표가 지명직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전한길 씨 얘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장동혁 저 신임 대표가 예. 오늘 오후에 그 어느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걸 들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질문이 이제 본인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yes or no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 그 회답을 피하긴 했는데 뉘앙스는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싸우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그냥 밖에 있어라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두고는 봐야 되겠죠. 다만 전한길 씨가 최고위원으로 되는 순간 글쎄요, 당이 과연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투표율이 반을 넘지는 못했어요. 반을 넘지는 못했고 그만큼 상당수의 당원들이 아직까지는 당의 그런 회복,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당원들에 대한 아마 실망감을 좀 더 높이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아주 반을 살짝 넘긴 했습니다. 50.27% 대 김문수 후보가 49.73%. 아니 투표율. 투표율 말씀이시죠? 네. 예. 0.54%포인트 차이입니다. 득표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0.54%포인트의 차이. 예. 이걸 가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유정 의원 잠깐 한동훈 의원의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것도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낙선하는 데 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본인이 후보로 출마해서 전당대회에 당선될 때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보면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컷오프하고 8명이 출마를 해서 그중에 4등까지가 당선되는 구도였는데 유일하게 이른바 친한계 최고위원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했는데 여기가 4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뭐 당원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한 계라고 불릴 정도로 계파를 형성하고 세가 일정 부분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최고위원 1명 정도는 당선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근식 후보가 등수 안에 못 들고 낙선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당원표가 이제 지금 현 시점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갈 수 있는 당원표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메시지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예. 뭐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 뽑아달라 차라리 그런 메시지였으면 모르겠는데 차악을 선택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도 좀 기대 이하였고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생각보다 훨씬 더 적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게 최종적인 결선 투표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경선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건 발표가 안 됐었는데요. 오늘 쉽게 말하면 2차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난번 1차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보면 31.61%가 나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31.61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가 됐다면 결선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두 분께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 여쭐게요. 저는 만약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 단일화 했다면은 결선 투표까지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에서 1+1이 2+알파가 되는 경우가 사실 적다고 해요.
대부분 뭐 한 1.67 정도에 머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완전히 이 탄산이냐 반탄이냐 해서 결을 같이 하는 후보들이었고 당시에 두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결선에 갈 수 있다라고 이 인식이 확산됐다면 이른바 찬탄의 이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당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에는 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결선 투표에 가서 다시 이 반탄 후보와 붙었을 때는 뭐 예정된 결과대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때 단일화가 됐었으면 아마 최고위원 선거 구도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최고위원 선거 구도까지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이재용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해요. 이게 지금 찬탄과 반탄의 극명한 대립각이 서 있는 선거였는데 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실기한 거죠. 이번 경우에는 1+1이 3이 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실패하면서 사실은 이제 거품이 빠져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최고위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낙선은 했지만 그 3등하고의 표차는 굉장히 4등하고의 표차는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경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서로 단일화하지 못한 거는 두 분이 큰 실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상대방께 여쭐게요. 그러면 단일화를 못한 책임 결국 안철수 후보 때문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 안철수 후보는 오늘 장동혁 체제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거치가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진짜 그 정치하는 내내 단일화라는 어떤 박스에 갇혀가지고 예. 정치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꼭 필요한 단일화가 이번 단일화였거든요. 말하자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는 정말 쓸데없는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치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해버린 셈이 됐는데 이번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단일화였는데 결국엔 본인이 자력으로 나 결선 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4명 중에 4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3등할 것이냐 4등할 것이냐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다 이런 예.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결국엔 4등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어려워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도 뭐 끝까지 자리도 지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원들이 평가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전당대회가 됐는데 정치적으로는 뭐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원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뿌리를 내리기에는 원래 어려웠고 그냥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까딱 없어요.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갖고 이게 본인의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과 연결되지 않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요. 전당대회가 전길대회로 전락했다. 축하의 말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극우 도배의 서식지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 쇄신 의지를 보인 계기라 생각한다. 극단, 퇴행적 행태와 단호한 단절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강지 의원님, 네. 좀 박한 환영의 입장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혁신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주로 쓰는 말은 혁신 쇄신파와 똑같은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혁신의 방향이 정말 같아지면은 우리 당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혁신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두고 방향이 다르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우리 당이 좀 젊어졌다. 또 파이팅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희망을 찾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잘 잡아놓고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튼 당내에서 여러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을 잘 이끌어서 예. 다음 지방선거 또 총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용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이 글이 저는 그냥 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대표의 그 특유의 시니컬한 예. 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글쎄요.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그 정치인 시절에 보면 반미, 반일 가장 앞장섰던 분 아니세요? 그 시절에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은 아마 친미, 친일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으니 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외교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강진 의원이 파이팅을 말씀하셨는데 힘내자가 아니라 진짜 싸우는 파이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방금 그 새 대표 선출에 대한 상대당의 반응도 그렇고요. 협치의 계기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께 둘 다 여쭐게요. 장동혁 대표가 그 파이팅을 어디 나가서 장외에 나가서 그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 모여가지고 파이팅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파이팅인가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선 투표까지 치른 마당이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조금 센 발언들을 통해서 일단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전략을 바꿔서 제대로 국민의힘이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러면은 좀 보수에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대는 안망이라고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여야 협치의 상황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그런 당 대표라면 반탄파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그 협치의 계기라는 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정청래 대표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일단 외피적으로는 강대강의 어떤 대결처럼 지금 비춰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을 하면 저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들은 이제 신임 당대표가 또 선출이 됐으니까 당대표 회동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마 그때가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와 지금 악수 안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양당의 대표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첫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협치 물꼬를 좀 트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은 악수는 해도 내란 특검, 3대 특검은 돌아가고 네. 내란 종식을 위한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악수한다고 해서 뭔가 그게 비난받을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란에 대한 뭐 사과나 이런 것 없이는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악수를 영원히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자리를 만든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일단 서로 마주보고 뭔가 물꼬를 트는 기회는 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저는 장동혁 그 신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때 보여준 노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만 해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3번, 뭐 경기도지사 2번, 뭐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는 사실 국회 입성한 지 이제 3년 차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단단한 기반이나 뿌리를 내리기에는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사실은 친윤 내지는 수면 밑에 있다고 하는 이른바 언더 친윤의 어떤 등에 올라타서 당대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한 당 장악력을 갖고 자기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선을 위해서는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다 쫓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제 당대표가 돼서는 통합이다 아니면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노선을 바꾸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까지 밀어준 그 물밑에 있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장악력도 약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노선을 자기 맘대로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확 바꾸기가 예.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치는 좀 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간에 뱉어놓은 말이 있고 또 그 말을 토대로 얻은 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요. 또 내일 오전 10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